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첫 번째 뉴스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요. 어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엄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연설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꼽자면 단연 AI입니다. 연설이 한 22분 정도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28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전체 예산이 728조 규모잖아요. 여기서 AI 예산만 한 10조 규모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 정부에서 R&D 예산을 좀 감축해서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R&D 예산도 확대 편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그 지역사랑 상품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24조 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올 여름에도 13조 원 정도 풀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산안 관련 내용은 저희가 3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하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불참 결정을 내렸고요. 어제 국회에서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문 앞까지 나가서 도열하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좀 정반대였어요.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범죄자가 왔다. 재판 받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현장은 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오면서 국회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거든요. 경호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동선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에게 자리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듣고 언론을 왜 막냐? 막지 마라. 저리 가라. 이러면서 이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맞이하러 내려왔을 때도 우원식 들어와. 부끄럽지도 않아? 채통을 지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입니까? 네, 그렇죠. 그저께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원총회 직후에 추 전 원내대표가 저희랑 만나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이번에도 그 약속 지킬 거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무리한 내용 많고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 민주당 주문에 따라 수사 결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국민의힘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윤핵관들의 정치적 몰락을 기대한다. 그날 오면 광화문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 그런데 표결 행사하는 걸 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에는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거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잘 보시면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과 굉장히 겹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 중지법에 관한 발언, 또한 김현식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굉장히 비슷한 결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 가능성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취재를 해보면 오세훈 시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서울시장 연대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혹시 출연하게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이렇게 대립을 하면 예산안 이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가요? 뭐 법정 시한 지킬 수 있을까요? 툭하면 어기는 게 예산안 법정 시한이라서요. 그렇죠.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2002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시한을 지킨 게 단 2번밖에 없다고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2012년, 13년에는 그 해 해결하지 못해서 이듬해로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예산안 법정 시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음 달 2일까지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여야 양측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예산안 적극 지지하고 우리도 열심히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지도부 관계자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최소한 연말까지 버텨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는 될 건데 예. 그동안 좀 시간이라도 벌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상당히 어제 투쟁한 것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던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투쟁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과거 정치와 지금 정치가 다른 점은 과거 정치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싸우긴 싸웠어요. 네. 근데 일할 땐 일했어요. 그렇죠. 예. 일할 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핵 추진 잠수함 재승인입니다. 예. 미 국방부 장관이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 어제 결국 나왔습니다. 예.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잖아요. 예. 이걸 한 번 더 재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신중한 협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무부 에너지부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곧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 예. 또 미국의 핵 관련 민감 기술을 한국에 넘기는 게 가능한 건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예. 근데 이 핵 연료는 이제 미국이 공급을 하고요. 잠수함 건조는 한국이 맡게 되는 겁니까? 그 관련 질의가 어제 질의응답에서 나왔는데요. 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예. 다만 양국이 선의를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핵 연료가 앞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쓸 수도 있고 또 핵 연료를 제철해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만 하면 바로 핵 연료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고요.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 장관 만났는데요. 예.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하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사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임기 내라는 시점을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임기 내 이번에 그 팩트 시트라고 하죠. 안보 관련 협의 문건이 나오면 이게 시기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기가 그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민주당 입장 둘 다 시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 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북미 정상회담 열릴까입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주요 뉴스였어요. 예, 앞서 이제 유영원 의원과도 짚어보기도 했는데 국정원의 설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실래요? 네, 어제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예. 이 국감이 끝나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나와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네. 조금 들여다보면 예. 비록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되진 않았지만 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 있는 대북 실무진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국정원의 관측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이 최근 들어 핵무장 관련 발언도 좀 자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강조하는 발언의 강도를 좀 미묘하게 줄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를 시사했던 그 최고인민회의부터는 예. 직접적으로 핵무장을 언급하는 걸 자제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야 간사들에 따르면요. 예. 내년 3월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일단 내년 3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구체적으로 전망한 적은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3월이 정세 흐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요. 3월에는 보통 한미 연합훈련이 열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때보다는 3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내년 4월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이후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마지막 더 눈여겨볼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전 고객 유심 교체입니다. 아, 이거 KT에서 하는 거죠? KT 고객만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해킹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경기 광명시, 부천시,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피해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주로 새벽 시간에 나도 몰래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의 소액 결제가 됐다는 맞아요. 안내 문자가 예. 떴다. 그리고 KT 가입자를 중심으로 패스 앱이 갑자기 작동됐거나 아,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무상교체, 유심 무상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상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유심 교체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KT 공식 홈페이지나 유심 교체 전담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하신 뒤에 예. 전국 KT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좀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다만 신청 초기에는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요. 소액 결제 피해가 집중됐던 그 광명시,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교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전국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들도 무료 교체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불안하신 분들은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KT 김영섭 대표요.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럼 연임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사회 열고 차기 대표이사 선출 절차에 본격으로 착수했는데요. 예. 김영석 대표가 스스로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김 대표의 연임 도전 관측이 우세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가도 상승했고 또 실적도 개선됐고 구조조정도 있었고 나름의 성과가 좀 있었는데 예. 이번 사건 이후에 국정감사장에서 워낙 따끔하게 혼나서 그렇군요. 연임을 포기한 예.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이 해킹 사건이 발목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